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조짐을 보이거나 실제로 붕괴되는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및 한미연합군의 반응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와 미국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즉각적인 통일 준비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인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중 국경 지역에 군을 투입해 난민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 지역의 친중 정권 수립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붕괴는 한국의 전례 없는 위험과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주 치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북한의 붕괴 징후가 보일 때, 그리고 실제 붕괴될 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볼까요?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 체제와 김정은의 만행, 최빈국 수준에서 기초생활조차 힘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왜 아직도 그런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핵심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통제체제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 체제를 공포정치와 비밀경찰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북한 내부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보차단 및 세뇌교육 때문입니다. 미디어 통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주체사상 중심의 세뇌교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감성을 통제해 왔습니다. 셋째, 핵무기 개발 및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간섭과 직접 개입을 차단해 왔습니다. 넷째, 중국의 전략적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억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식량, 연료, 의약품을 지원하고 외교적 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다섯째,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섯째, 권력 세습 과정이 유연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내분이나 체제 전복의 위험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나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과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군사력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민생이 초토화된 현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으로 전면적 개혁 개방과 같은 혁명적 변화가 없는 한 체제 붕괴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지금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만 갑자기 완전 붕괴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북한 붕괴를 촉발시킬 점화원은 무엇일까요? 몇몇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의 쿠데타 또는 지도층 내부의 파열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한 군과 당 또는 그 내부 세력 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권력 상층부에서 배제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숙청 위기에 직면한 세력이 결집하여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김정은 체제는 통치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동독, 루마니아 등에서 쿠데타로 지도자를 축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고위층이라 해도 백두혈통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전무하고 완벽에 가까운 감시 시스템과 무자비한 숙청으로 세력을 규합하거나 쿠데타를 모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 붕괴로 인한 대규모 민중 봉기 가능성입니다. 서방의 제재, 기후재해, 코로나19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배급 시스템 붕괴 및 장마당 기능 상실 등으로 주민 생활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심 위반이 심화되면 평양 이외 지역에서 시위나 봉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규모가 커지면 급속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파병과 많은 사상자 발생으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일성 체제에 길들여진 기성세대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지만 신세대들은 그런 상황을 참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사망과 후계구도 혼란에 따른 붕괴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누가 봐도 완전 비정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거나 벌써 사망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젊은 데다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할지 의문이며
후계 구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권력 공백 또는 권력 다툼에 이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의 군사 개입이나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북한의 핵실험 지속,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미연합군이 군사 개입을 선택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능력을 잘 아는 북한 당국이 그런 무모한 도박을 계속할지 의문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전면전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와 한국의 안보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김씨 왕조는 중국의 직접적, 간접적 지원으로 연명해 왔는데 북중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이 북한의 현 정권을 버리는 카드를 선택하거나 친중 정권을 옹립하려 드는 경우 북한의 현 체제는 급속히 붕괴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나 대미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친중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열망은 굴뚝 같을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극도의 경제 침체 또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공산당 일당독 제체제가 흔들린다면 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역량이 줄어들 테지만 이런 시나리오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내 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현 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중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후계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상황도 호전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주민 봉기나 내부 쿠데타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국들과의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고 정확한 외부 정보가 북한에 전파된다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기존 포갑 정치에 순응하거나 세습독 제체제를 옹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교육 수준도 비슷한 남한이 선진국에 진입하여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식할수록 그들의 반발은 커질 것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개혁 개방 및 친서방으로 선회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현행 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옵션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친서방화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한다면 이후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까요?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권력 공백이 발생하여 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충돌하겠지만 권력 싸움에 나설 세력이 형성되지 않아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외부 세력 예컨대 중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친중 정권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에서 배제된 세력이 또 다른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반발하는 경우 상당 기간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상당 규모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변 안전 또는 생존을 위해 중국, 한국, 러시아 국경으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 인원들이 주로 중국 국경을 통해 탈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휴전선 경비가 느슨해지면 이곳을 통해 민간인과 군인들이 대거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들도 대부분 궁극 목적지는 한국이었다는 점, 중국이 난민을 거부하는 반면 한국은 동포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셋째, 남한에서는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반대 의견도 제기되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천연자원,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내수시장 확대 등의 이점을 챙길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과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합병에 수반되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과거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했을 때 엄청난 재정 부담에 시달렸고 그 후유증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서독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높았고 동독은 북한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서독보다 10배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흡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도 확산될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의 급변 사태 시 맨 먼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북중 혈맹 관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득권, 난민 차단 필요성, 중국인들의 북한 내 이권 및 친중 세력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주둔을 격렬히 반대하지 않는 한 중국의 개입을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한국과 서방 세계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붕괴 징후가 보일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 또는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막는 핵심 방어선으로 인식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붕괴 징후가 보이면 인민의 반군 심양군구 병력을 북중 국경 근처로 전진 배치시켜 난민을 통제하면서 북한 진입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군 전력으로 서해안을 포위, 시위하면서 친중 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등과 북한의 과도 정부 수립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목표는 북한의 부분 점령, 예컨대 자강도와 함경도 등 북부 지역을 장악하여 완충지대로 삼으면서 여기에 난민을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미국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출하거나 자유민 주정권이 평양까지 확산되거나 수백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 나아가 만주의 조선족 지역에 분리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등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떨까요? 러시아도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중국만큼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 세력을 막으려는 관점에서는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붕괴 시 러시아는 연해주의 병력을 적경지로 보내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칠러 세력의 보호 및 정권 참여를 지원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면서 유엔 외교 등을 통해 기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며 중국의 독자 개입에도 찬성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본은 자국 안보와 국제 영향력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북핵이 유출되거나 미사일 기술이 확산되는 상황, 제1조총련 내부의 분열로 치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통제,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미군과 연합할 것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 한반도를 유린하고 식민지화한 원죄를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나설 입장도 군사 개입을 시도할 입장도 아닙니다. 전수방위라는 헌법상 제약도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해상 및 항공 자위대 병력으로 경계와 감시 작전을 강화하며 탄도탄 요격 체제를 유지하고 위성 신호 정보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감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 생존자 정보를 확인하면 이들의 송환을 시도하고 동해 연안에 북한 난민 캠프를 설치하거나 유엔과 WHO 등과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개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중국 단독으로 군사 개입을 시도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 개입으로 반미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유엔에서 서방 측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통일이 늦어지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난민 문제 등으로 국제 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 붕괴 시 한국과 한미연합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테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확보, 둘째는 주민보호 및 인도주의적 대응, 셋째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넷째 외국군, 특히 중국군의 개입 견제, 다섯째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하거나 과도 정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일 경우에는 한국과 한미연합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국군과 미군 특수부대가 핵시설 등 주요 시설 점령을 위해 북진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휴전선 너머 주요 교량, 도로 통신 인프라를 선점하는 통제 조치가 필요하고 군, 경 및 공무원을 진입시켜 치안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인도적 물자 지원, 미디어를 통한 심리전 전개, 과도 정부 수립 등 한국 주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북한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중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친중 쿠데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외교 및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일 주민 봉기 등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치안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주민들 간 무력 충돌이나 약탈 등의 무법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및 질서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경찰과 헌병의 우선 투입, 난민 캠프와 병참기지를 확보하여 식량과 의료품 등을 배급하며 미디어를 통제하여 불량 루머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 당위성을 홍보하는 심리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수반하므로 국제사회, 특히 민간 NGO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이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개입 시점입니다. 중국이 먼저 북부 지역을 장악하는 경우 한국군의 북진이 제한되거나 통일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한미연합군은 북한 붕괴가 현실화되는 즉시 신속히 진입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평시에도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거부하도록 심리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군 부대의 한반도 진입을 방관하거나 환영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군의 진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저항한다면 한미연합군의 개입 명분이 확보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중국군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엄연히 유엔 회원국이고 핵보유국이며 일제강점기부터 자주 독립을 부르짖던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주민들은 주권을 상실하거나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북중 간의 혈맹 관계나 경제적 의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 개입에 반발할 것입니다. 중국의 비호 하에서 정권을 유지했던 김정일조차도 중국은 1000년의 적,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 언급했을 정도이니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한국 정부와 사회단체, 한미연합군이 적절히 심리전을 전개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면 한반도가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중국의 내부 사정입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력이 더 강력해지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군사 개입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저항이나 국제사회의 견제는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지배체계가 흔들리는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침체된다면 군비 증강 속도가 지체되고 대외 영향력 행사에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대,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민족 중심 자주통일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